예, 이준석 의원의 얼굴이죠. 27일 날 전당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나 홀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찍고 하는 게 아니라 찬반 투표를 하게 됩니다. 50%를 넘을지 70%를 넘을지 사실 대선에서는 10%에 미치지 못했었는데 과연 이번 전당대회 찬반 투표에서는 얼마의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이준석 의원의 목소리 먼저 확인하시죠. 저렇게 가면 그냥 무난하게 그냥 이재명의 당선을 우린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특단의 방법들을 써야 되는 것이고 젊은 역동성으로 돌파해보자라는 제안을 이제 유권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역할을 해야 된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 사실 개혁신당 창당한 다음에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은 당원들을 생각해서라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강성필 부대변인. 네. 뭐 이 얘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만 일단 먼저 이 얘기부터 할까요? 자,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이 국민의힘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품평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방을 어질렀으면 방을 치우는 게 그게 개혁은 아니다. 반성은 구체적인 조치나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 10주기 세미나 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냥 뭐 방을 어지럽으면 방을 치우는 게 개혁은 아니죠. 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하지만 두 번째는 반성은 구체적인 조치나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러니까 잘못을 하고 반성했다고 고백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 실행이 있어야 되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법적인 비상계엄 당시에 지도부가 누구였는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지도부가 누구였는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후보가 누구였는지 최소한으로 이 세 명의 어떤 지도부들은 좀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둔다는 건 책임지고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이죠. 그래야지 또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당을 혁신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물러나기는커녕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는데 국민과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방을 어질렀으면 방만 치운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 좀 있어야 된다. 송영훈 전 대변인. 이준석 의원이 아까 저희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7일 날 전당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준석 의원은 대표됐다가 안 했다가 또 대표됐다가 안 했다가 물론 작은 정당이고 대표를 할 만한 사실 1인 정당처럼 보이기 마련인데 그런 개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앞두고 뭔가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계속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국민의힘과의 합당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유의미한 득표를 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출마자들을 널리 구할 수 있을지에는 매우 큰 의문부호가 그려지죠. 우리 대선 역사상 1987년 대선에서 거의 근접한 득표율로 2등과 차이가 없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우리 대선 역사상 5% 이상을 득표한 제3후보 중에 그 뒤에 다시 대선에 나와서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 그리고 심상정 전 의원, 그리고 그 두 분 모두 다시 나와서는 그 전보다 훨씬 더 적은 득표율을 기록했거든요. 이인재 전 의원은 1%가 안 되는 득표를 기록했고 심상정 전 의원도 2017년에는 5%를 넘었습니다마는 2022년 대선에서는 2%대밖에 득표를 하지 못했어요. 개혁신당은 이준석 전 대표라고 하는 인물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게다가 그 이준석 후보 본인은 지난 대선에서의 그 여성 신체 발언 때문에 굉장히 큰 압도적 비호감을 여성 유권자들로부터 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개혁신당의 내년 지방선거 독자 완주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합당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그 압도적 비호감 때문에라도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의 합당을 해야 될 만한 어떤 절박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채도 승계해야 되는데 그 정치적 채무가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개혁신당과 합당한다는 것 글쎄요.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널리 동의하실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27일 전당대회에서 단독 입후보한 이준석 의원이 당선이 되려면 최소 찬성 득표율 30%를 넘기면 된다고 합니다. 얼마의 득표율을 기록하게 될까요?